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평촌에서 연세 아이아기 요정치과의 대표님을 있는 치과의사 유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꼬집 연세 마이덴치과 남택진입니다. 아, 맞아요. 닥터꼬집 지금 유튜브 장난 아니죠? 요즘 핫한 것 같던데. 열심히 1타 강사 느낌으로 그죠? 네. 열심히 칠판에 써가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찐하게 내가 좀 그 치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닥터꼬집 검색하시면 아마 아주 찐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약간 깊게 공부하다가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맞아요. 좀, 되게 유익한 여기다 찾았다. 여기다. 와, 여기가 찐이다. 네, 약간 오타쿠 네. 뭔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좀 딥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서 배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네. 거구나. 요즘 치과는 이런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그래도 뭐 구독자가 막 엄청나게 막 많지는 않고요. 많죠. 그냥 천천히 지금 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 이제 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 돌파했나요? 아직 안. 아직 안 했어요. 빨리 좀 들어와 주세요. 만 돌파하면 제가 좀 뭐 좀 얻어먹게요. 네, 1만 명 되면 뭐. 네, 이거 뭐 행사 비욘디에서 뭐 해야 행사 한번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욘디가 또 뒤에 배경도 아주 멋있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아주 유럽에 온 느낌으로 네.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네, 파리 느낌. 네, 파리 느낌. 파리 네, 느낌으로 여러분도 한번 감성 해보고. 저 창 뒤쪽으로 보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파리인데 오늘 주제가 별로 어울리진 않네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파리지앵들도 식사를 오래 하기 때문에 네. 또 그들도 구치가 맞아요. 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말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입이 건조해지고. 뭔가 파리지앵들 엄청 멋있는 외모에 근사한 뭔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렇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있으면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이제 와인도 즐겨서 이제 식사할 테니. 맞아요. 깨는 그러다- 포인트죠. 네. 네, 그래도 되게 서구인 느낌이라 들깰까요? 네. 아무튼 뭐 전 깰 것 같습니다. 깰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는데 완전 드레시한데 네. 와서 냄새를 막 풍겨요. 네. 그러면 좀 깨죠.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코를 꽉 쥐게 되는 입냄새. 입냄새가 아. 너무너무 심한데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맞아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실은 치과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입냄새 자체에 대해서 말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다 진료하면서 네, 말씀드리기 맞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입냄새가 정말 어느 정도 나야 입냄새냐 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입냄새의 원인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50분 안에 짚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제가 한번 맞습니다. 저는 올해는 제가 처음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원래는 네. 지난달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유성훈 원장님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이예슬 원장님이랑 네. 했고 네. 유성훈 원장님이랑 저랑은 네. 올해 2025년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첫방 떨립니다. 안 그래도 오는 동안 긴장했습니다. 입냄새 안 나나요? 괜찮아요? 제가 좀 멀찍이 떨어져 앉은 이유가 저희가 있죠.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입냄새 특집이라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입냄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입냄새가 분류가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이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로 입냄새가 나는데 이제 나는 걸 이제 진성 구취라고 하고 이제 입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거에 예민하거나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내가 평소에 예전에 났었거나 이러면은 실제 안 나는데도 난다고 느끼는 분들. 그래서 이 망상구취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실제로 이제 가성구취라고 해서 안 나는데 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취 공포증이라 그래서 나는 거 막 두려운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요인이 큰 거죠. 그게 막 결벽증이 있거나 막 이런 그렇죠. 분들이 아무래도 그렇겠죠. 막 네. 그래서 자꾸 막 해서 맞아요. 맡아보고 계속 막 맡아보고. 이러는 거고.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은 이게 객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수치 이하에 있으면 실은 네네네. 입에서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떤 맞아요. 냄새가 나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수치 이내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확실하게 검진을 받고 아니라고 하면은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 치과에서는 모두 다 갖추고 있진 않고 이제 치과 안에서도 대학병원에 가면 구강내과라고 해서 이제 구강 내에 있는 내과적인 질환들을 주로 보는 이제
치과 안에서 세부 분과인데요. 거기 가시면은 실제로 객관적인 수치를 검사해보는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할로미터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입안에서 나는 휘발성 황화물이라고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측정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얼마나 나느냐를 이제 검사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가셔서 이제 구강내과에 가셔서 이제 일반 치과에는 대부분 보통은 있는 경우가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구강내과 전공을 하시고 그 선생님들께는 전공을 네네네. 살리신 선생님 병원에 가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제 객관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뭔가 이게 공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런 기관에서 받으면 조금 네. 더 정확하게 내가 진짜 입냄새가 안 나는구나.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에서도 나는 거구나. 이렇게 네. 하면 네. 뭐 그런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다. 근데 남들은 괜찮다는데 내가 너무 걱정된다거나 그러면 한번 가셔서 네. 검사해 보시면 맞아요. 이제 객관적인 딱 수치로 나오거든요. 뭐 얼마 이상이면은 이게 진짜 구치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객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망상구치는 저희의 분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요 진성구치는 정말 입냄새가 나는 거죠. 나는데 입냄새도 이제 생리적인 거 제일 위에 단에 있는 생리적 구치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자다 깨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 주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임신이나 이런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냥 누구나 나는 거 그런 게 있는 정도. 아예 입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정도를 이제 생리적인 구치라고 하는 거고요. 병리적인 구치가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들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크게 구강내랑 구강외가.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구강내. 네, 구강 내에서 나는 게 있고 뭐 속이 안 좋아서 네. 속에서 뭐 위장관 트러블이 있어서 위장관 질환이 있어가지고 위산이 자꾸 넘어오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토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구취가 나기는 하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런 네. 이비인후과적 영역으로 평가할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구취는 실은 구강 내가 가장 그쵸.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구강 내가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구강 내에서 네. 이제 어떤 게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냄새가 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병리적으로 뭔가 입냄새가 나는 원인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입안에 나는 이제 저희가 보통 구치 검사를 하면 측정하는 휘발성 황화물 입안에 있는 이제 황에 있는 이제 음식에 있는 황 성분들이 그게 세균이 이제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가스죠. 입속 가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음식이 안 빠졌을 때, 안 빠져서 오래돼가지고 치태에서 뭐 설태라고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나거나 아니면 입안에 염증이 있을 때 그걸 주로 이제 우리 남은연에서 닥터 꼬집 선생님께서 이제 잘 치료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충치나 잇몸병 때문에 병이 오래도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이 건조할 때 이 4가지 정도가 실제로 이제 이 입안에서 구취를 발생하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보는데 이제 네. 대표적으로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 건 구강내 질환이 발생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입안에 치아 사이에 끼는 음식물의 끼임만 잘 컨트롤을 해도 상당히 그쵸. 많은 입냄새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물 끼임을 상습적으로 어떤 특정 부에 밥만 먹으면 낀다. 근데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빼내지 못하고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면 질환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런 충치죠. 그러니까 치아 사이 음식물이 고에서 빠져 있으면 맞아요. 이게 이런 충치들은 실은 성인에 있어서 별로 치료를 안 해도 그냥 정지된 충치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옆으로 썩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충치가 진행이 돼서 위에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충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프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엑스레이 상으로 검진이 되고 사이에 음식물이 상습적으로 끼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세라믹 인레이나 인레이 치료로 해서 음식물이 끼지 않게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아 여기는 무조건 음식물이 낀다. 그런 데 있잖아요. 본인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치과를 안 가시는 건지 맞아요. 당장 치과를 가셔서 치료를 하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하나 있는데 치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실. 네. 이따가 또 나올 텐데 치실, 그러니까 완전한 칫솔질이라고 하면은 치실이 꼭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이는 근데 이제 그림에서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오른쪽 위에 정도의 그 홈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잇몸하고 요 공간을 네네네 요 말씀하시는 거죠? 공간이 크신 분들은 실은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을 쓰셔야 맞아요.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연령이 좀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제 치간 칫솔을 나는 쓰는 게 왜냐면 치실보다는 이 새가 넓어지면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저 부분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맞아요. 같이 사용하셔라.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생각보다 저희 위치가 또 학원가 쪽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초등학교 때 입학과 동시에 양치질을 독립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걸 제가 꼭 올 때마다 매번 얘기하는데 연구해봤더니 한 10살까지 손기술이 좀 엉망이더라.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신발끈 정도 묶어야 손기술이 아주 섬세한데 이제 성인들도 치실하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과 동시에 독립이 아니고 밤에 한 번 정도는 치실하고 양치질은 꼭 해주셔라. 성인 치아도 많이 끼는데 아이들 치아는 더 이 컨택하는 면이 되게 넓거든요. 거기 충치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는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들 물어보는 게 또 그러면은 치실이 좋아요, 치간 칫솔이 좋아요. 뭐 어떤 걸 써야 되죠라고 맞아요. 말을 하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실은 환자에 따라서 이제 뭐 적절한 걸 선택을 해줬었다고 하면 요새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모든 아이템을 갖추면 좋고 근데 비용이 그쵸. 다 같이 많이 됐죠. 드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는 걸 빼내주고 그리고 닦아낼 수 있으면 저는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이런 거 다 쓰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했는데 계속해서 안 닦인다고 치과에 와서 잔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전동 칫솔 좋으니까 저도 좋은 전동 것 칫솔 같아요. 쓰라고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이게 도구를 쓰셔라.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어떻게든 음식물이 껴서 고여 있는 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음식물이 상습적으로 낄 때 충치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또 치주 질환이 치주 질환.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혀 밑에 이렇게 이제 치석이 많이 생기는데 네. 이런 것들이 치아가 갈려 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싫어하시는 어르신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오해가 많아요. 이거 꼭 오해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진짜.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래 치아 모양이 아래 앞니는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마치 치석이 이렇게 벽돌처럼 해가지고 딱딱한 것들이 막혀 있다가 야. 이거를 깨끗이 해주니까 내 치아 다 갈려 나가 버렸네. 이거 어떡할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치아가 시려. 이 치과에서 괜히 스케일링 해가지고 맞아요. 치아가 시리고 어. 치아 다 갈려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내 잇몸이 망가졌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심지어 스케일링 받고 양치 가글을 했더니 피가 우르르륵 나온다. 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야, 치과가 날 속상해하는 망쳤어. 거죠. 속상해하는 치과가 거죠. 날 망쳤어. 네, 근데 네. 그게 절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손 씻는 세면대에도 네. 청소 안 하면 미끌미끌한 막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청소를 해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끌미끌한 막이 생겼을 때 청소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세면대 전체를 그냥 다 덮어버릴 수준까지 그쵸.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쵸. 치아도 똑같다. 이 치석 치태라는 게 제거를 안 해주면 얘네가 점점 잇몸 속으로 들어가면서 본인들의 영역을 넓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치과 가셔서 어떤 분들은 그렇거든요. 나 치과 맨날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고 맨날 가서 스케일링 받았는데 왜 내 잇몸은 맨날 이렇게 나빠지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파 밑에 썩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소파를 드러내서 완전히 청소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소파 주변만 계속 걸레질하고 열심히 닦았는데 왜 우리 거실 소파 근처만 가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맞아요. 나고 지저분하냐 나 이 분명 이야기하는 청소 다 거랑 했는데. 똑같아요. 청소 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시기에 세균들이 잇몸 속에다가 막을 치는데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거를 해주는 게 이제 단계별로 잇몸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가장 기본적인 잇몸 치료고 세균막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면 할텍술, 치은 소파술 아니면 잇몸 수술까지 해서 잇몸 속에 있는 세균막들을 제거하는 술식이 굉장히 많다. 맞아요.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치과에 가셔서 하셔야 된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 보면 진짜 이 정도 되면
이 세균들한테는 엄청난 보호막인 거예요. 아까 남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파 밑에 먼지가 엄청 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소파를 우리가 입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위에 이제 가죽을 더 덮었거나 아니면 뭐 커버를 했거나 해서 밑에가 안 보일 뿐. 거기는 근데 밑에 있는 먼지들 입장에서는 청소 안 되니까 얘네들이 신났죠. 거기서 계속 쌓일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나면 실제로 근데 요 상태가 됐으면 잇몸이 되게 나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제거하고 나면 혀로 만져보면 막 이거 진짜 맞아요. 구멍이 뻥뻥 생긴 것 같고 그거는 정말 이제 마치 그런 거죠. 파스 바르면 이제 처음에 좀 너무 차갑다가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치아에도 어쨌든 자극이 된 거예요. 스케일링 하고 나면. 그래서 스케일링에서 저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스케일링에서 이제 좋아지는 과정인데 초기에는 좀 시릴 수 있다. 여기 뿌리가 어떻게 네. 보면은 뭘로 막혀 있다가 네네네. 이제 치태 치석 같은 세균막이 없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찬 거에 더 예민한 거예요. 그쵸. 장벽이 심지어, 없어졌으니까. 네. 이전에는 가려져 있어서 차라리 몰랐다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런 적절한 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실은 치과 보험이 되는 항목이고 네. 그리고 일반 환자들이 별로 안 아프다는 게 문제예요. 통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아요. 피곤할 때 어쩌다 한 번씩 피나고 고름 났고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치과에서 갑자기 마취를 하고 잇몸 밑에 뭘 긁어내자고 한대요. 더군다나 잇몸 수술까지 해야 된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치과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괜히 아픈 치료했다가 우리 병원 떠나면 어떠지? 돈도 안 되는 치료 해주려다가 깨끗이 맞아요. 청소하려다가 괜히 아프게 했다가 환자가 다른 병원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싫어하는 치료예요. 돈도 안 되지, 맞아요. 어렵지, 시간 오래 걸리지, 환자도 싫어하지. 근데 환자 입장에서도 마취해야 되지, 아프지, 지금 당장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하고 나면 더 아플 것 같지, 시리지. 이렇기 때문에 환자도 싫어하는 치료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갔더니 이제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잇몸 질환이 너무 심해서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이제 가는 게 많은 실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실은 양치질을 해야 되는 위치가 양치질의 목표가 어딘지를 아셔야 되는데 실은 치아랑 이 잇몸뼈, 이 치아랑 잇몸 사이 여기거든요. 저희가 치은 열구라고 하는데 거기가 실은 양치질의 목표 부위예요. 이 면을 닦는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칫솔질에서 목표로 하는 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성인에서 권장하는 칫솔질은 여기를 닦거든요. 근데 여기의 입구가 이제 여기 이제 홈이 약간 얇게 아주 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균이 끼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했던 치석이 여기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막는 순간 밖에서부터의 방어막이 되고 칫솔은 못 오게 하고 그 안에서 세균이 계속 퍼져나가서 염증이 되면은 뼈를 계속 녹여서 점점 뼈가 없어져서 요렇게 돼서 지금 이제 나중에는 치주염 말기라고 해서 발치하는 건 이제 주변에 이게 지금 뼈거든요. 이 지금 요렇게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거 뼈를 표현한 건데 뼈가 점점 소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차단해주고 막아주고 입구를 터주는 거. 이제 그게 스케일링이거든요. 초기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남원장님 말씀하셨던 수술하는 정도는 이제 요 중기 정도 가야 하는 거 맞죠? 요 맞아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이제 봤는데 그렇게 되면 잇몸이 되려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안에선 계속 염증이 진행 중인 거예요. 실은. 그리고 가끔씩 한번 부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실은 표현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잇몸이 부으면 많이 또 물어보는 게 예민한 질문이기는 한데 그 잇몸 약 있잖아요. 잇몸약. 뭐, 잇몸약. 네. 광고하는 아, 이가 튼튼 뭐 광고하면서 뭐 연예인들이 나오면서 맞아요. 이 약 먹으면 풍치 뭐 예방. 잇몸 염증 다 없어진다. 네.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균들이 본인들의 막을 치아 면에 침으로 인해서 여기 잇몸에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약을 먹어서 이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한들 원인이 되었던 세균막 제거가 안 됐으니까 맞아요. 반드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잇몸이 약하니까 뼈가 약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약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뼈에 강한 칼슘, 인,
어떤 비타민 D 이런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균막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뼈가 녹은 거잖아요. 근데 뼈가 녹은 게 세균막 제거가 안 되고 그 약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겉에 있는 잇몸만 이제 좀 개선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약이 그럼 효과가 없느냐? 있죠. 안에를 기계적인 것과 약물적인 걸 같이 하면 아주 베스트겠죠. 그러니까 보조제로 쓰는 그렇죠. 거예요. 보조제인데 얘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잇몸 거죠? 수술하고 세균막 제거를 하고 플러스 모든 걸 깨끗이 하고 그 상태에서 같이 쓰는 거. 뼈 대사에 도움이 되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 그리고 잇몸에 대한 약 같이 병행해서 먹어주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기계적으로 우선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환자분이 치아가 흔들린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멀쩡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이럴 때가 진짜 이렇게 멀쩡하고 나 이제까지 신경치료 받은 치아도 없고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갑자기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이게 치과 무슨 맨날 말이야. 가가지고 나 스케일링도 열심히 받았다. 근데 잇몸이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가끔 여기가 어쩌다 한 번씩 좀 아프긴 했다 솔직히. 근데 갑자기 뽑자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못 살리고 뽑자 그랬어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뿌리 쪽까지 뼈가 다 녹았고 그래서 세균막에 의해서 세균에서 점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균막을 아무리 잇몸 수술을 해줘도 절대 여기에 뼈가 다시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해서 대신에 치아 보여드릴게요. 세균막이 진짜 쳐졌는지 하고 발치했어요. 요 까만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진짜 세면대의 그 세균막 아니면 하수구에 있는 그 세균막처럼 여기 세균들이 위에서부터 치태치석이 생기다가 엄청 점점점 들어가면서 여기 세균막이 치니까 뼈는 그냥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앞치아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게 환자분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해가 설득해가지고 제가 임플란트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개가 지금 다 같은 분의 사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쪽 치아를 시청자분들 보시면 왼쪽이 실제 빼기 전 육안으로 사진, 육안으로 보면 봤을 때. 이 멀쩡한 치를 왜 뽑지? 그렇죠. 이게 라고 내가 하는 봐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야, 좀 못 믿겠네 이럴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안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요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안 되게 예방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고 음식물 끼임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치주질환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저 정도 되면 냄새가 심하죠. 냄새도 심하고 가끔 네. 피나고 고름나고 네, 치아에 흔들림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손가락 넣어서 잡고 흔들어 보시면 흔들림이 있어요. 흔들림이 저 있어요, 정도면 무조건. 진짜 흔들림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저 엑스레이에서 까만 거는 엑스레이에서 하얀 거는 밀도가 꽉 차 있는 거고요. 엑스레이에서 까만 거는 좀 비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이쪽은 이제 주변에 뼈들이 계속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지금 이제 원인이 되는 저 치아 주변은 까맣게 있는 좀 어두운 부분이 많잖아요. 치아 바로 옆 주변에. 그러니까 거긴 붕 떠 있는 거죠. 실은 치아가.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흔들흔들합니다. 이제 이 환자분 네. 이거는 뽑았지만 요 네. 반대편 치아로 넘어가 보면 네, 네, 네. 여기 앞쪽 뼈는 괜찮은데 뒤쪽 이 뒤쪽 뼈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잇몸 수술을 해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를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가 의견을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입냄새가 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름. 맞아요. 그쵸? 잇몸 염증 고름이 생기는데 이게 대부분 치주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신경치료적인 원인 때문에 염증,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는 경우가 한 절반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경치료 했는데 그 치아가 뼈가 녹아가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겨서 치아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대요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제가 살린 케이스도 있고 못 살린 케이스도 있어요. 여기 있는 4케이스는 모두 다 이제 살린 케이스기는 한데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 입안에 어쩌다가 여드름이 가끔 터지고 이것도 문제인가 안 아파요. 그렇죠. 저 정도 되면 이제 치아가 네, 별로 안 아파요. 왜냐면 신경이 다 제거돼 있고 어쩌다 한 번씩 뼈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컨디션 나쁠 때 고름 조금 생겼다가 항생제 먹거나 컨디션 좋아지면 다시 좀 괜찮아지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과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 네. 그리고 신경치료한 치아는 안 아프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을 필요가 네.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호주 노가다꾸님이 주셨는데 혹시 네. 씌운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입냄새가 네.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안에서 씌워져 제가 있는데 이 뒤쪽에 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외로 네.
크라운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입냄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지금 저기 금리를 벗기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분도 이제 뭐 별로 안 아팠어요. 근데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서 이걸 뜯었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 지금 유튜브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게 네. 냄새 지원이 안 돼요. 소리 지원은 되거든요. ASMR 되잖아요. 아예 남 원장님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냄새가 그러니까 환자도 이거는 네. 치료를 뭐 전신 마취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도 느끼거든요. 제가 네. 금리 뜯었어요. 확 올라오죠. 진짜 여기 무슨- 이제 네. 여기 이거를 러버램을 걸고 격리를 시키고 이 과거의 재료를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커멓죠. 이거를 막 제거해 나갈 때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냄새가 정말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맡아보신 분은 지금 저한테 나는 냄새예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장난 경우.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를 굉장히 깨끗이 해서 다시 신경치료 마무리한 게 지금 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제가 신경치료 마무리하고 소독하고 마무리를 해서 깨끗해졌네요. 여기를 이제 레진으로 이제 메꾸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크라운 내부에 뭔가가 썩어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말짱하잖아요. 맞아요. 저게- 그러니까 정말 오래됐는데 내부 치료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세균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고 해서 오셨는데 네. 제가 이 치아를 뜯고 잘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 환자분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원장님, 제가 치료 받으면서 솔직히 나 구역질 나서 너무 힘들었다. 안에서 나는 그 부패한 그 냄새와 그리고 나 솔직히 요새 내 입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찝찝한데 나 입안에 있는 거 다 바꿀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뭐 뿌리 끝에 염증도 없고 아직 쓸만한 크라운도 있고 심지어 앞니 보철 같은 경우에는 더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 나 원장님 진짜 찝찝해서 그러는데 나 잇몸 치료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해주시고 입안에 있는 보철물을 싹 뜯고 새롭게 좀 하고 싶습니다. 안에서 나는 재료를 요즘에 최신의 재료로 바꾸고 싶습니다 해서 정말 여기를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뜯고 다시 새로 해드렸어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환자도 힘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저희 병원 오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막 오실 때마다 막 뭐 사다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 진짜로 제가 나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찝찝하게 났던 그 냄새가 지금은 안 나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나 진짜 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보철물하고 이제 네. 실제 치아하고의 미세하게 그런 저희가 그 마이크로 리키지라고 미세한 그런 틈들이 있어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이제 경우에 있었던 매끄러운 치아, 건강한 네. 치아 표면보다 이제 네네네. 보철물이 있다 보면 아무리 사람이 잘 만들고 거기를 매끄럽게 하더라도 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틈에 아무래도 뭔가가 저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료의 발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치료를 그 당시에 최선의 치료를 했다고 해도 그 내부에 있는 재료가 지금의 재료보다는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오는 뭔가 접착의 불량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철물을 이제 치아에다가 접합시킬 때 그냥 끼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접착제를 발라서 그쵸, 이제 그쵸. 넣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맞아요. 입안에 있는 물론 입안에서 잘 녹지 않는 재료들로 만들어 놓지만 시간이 씻겨 오래되로 나가는 그냥 거죠. 씻겨 나가는 거니까 조금씩 미세한 그런 공간들이 생길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 입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어느 특정한 온도의 음식만 안 먹잖아요. 그쵸. 극기 훈련 그쵸. 수준이잖아요. 거의 이제 뜨거운 거 먹었다가 차가운 거 재료 먹었다가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매운 거 예. 먹었다가 단 거 먹었다가 그쵸. 엄청나게 다양한 자극이 가기 때문에 네. 입안에 있는 치아에 고마워해야죠. 그걸 버텨주고 그쵸.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와 이분은 이렇게 되면 실은 이제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거였지만도 맞아요. 더 엄청 고마운 거예요. 생활의 질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중요한 게 요치아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요치아도 또 신경치료 살려가지고 살리셨네요. 이제 잘 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게 다니고 계시고요. 음. 그리고 요즘 너무 많아요. 임플란트 했는데 임플란트 했던 병원에서 냄새 나고 피난다고 해서 갔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해결을 안 괜찮다.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도 참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 주변에 요 뾰족뾰족하게 있는 요 부분 주변에는 실은 뼈 안에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뼈가 주변에 이제 녹기 시작하면 이 뾰족뾰족한 요 부분은
뼈랑 유착이 되기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세균에서 한번 붙기 시작하면 세균도 달라붙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점점점 뼈가 녹는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는 금속이잖아요. 그쵸. 티타늄이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그쵸. 환자는 여기에서 맨날 피나고 고름나고 맨날 어떻게 보면 컨디션 안 좋을 때 좀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맞아요.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치과 가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재수술을 한 거예요. 요거 다 제거하고 아이고. 여기 다 제거한 거예요. 그냥 임플란트 뜯어내고 염증 빡빡빡 다 긁고 네. 이제 여기 위에도 잇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제거하고 여기 청소하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하고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랬더니 이분도 이제 살겠습니다. 그쵸. 이래서 이제 냄새 안 나요. 저 고름 냄새 때문에 그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보면 요 엑스레이상에서 까만데 네. 지금 요런데 다 염증에 이제 완전히 요 까만 데는 네. 염증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네. 주변에 염증이 없이 이제 뼈가 잘 네. 여기 희끗희끗한 것들이 다 뼈잖아요. 여기 잘 붙어 있고 네. 요런 게 지금 이제 실은 엑스레이상에서 네. 치아 뿌리가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좀 더 매끄러운데 지금 뭐 이런 데 다 붙은 거예요. 붙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뼈가 이렇게 네. 세균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세균들이 여기에 본인들의 영역을 넓히면 네. 뼈는 녹는다. 그렇죠. 속절없이 녹아요. 네, 속절없이. 네, 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 갈까요? 해드리고, 네. 그래서 황족 정글님이 치실이랑 혀 클리너만 잘하면 구취 안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양치질을 잘해야죠. 네. 치실하고 혀 클리너만 해서는 안 되고 양치질 자체를 잘해주시고 어떤 양치질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 이따가 뒤쪽에서 네. 영상으로 좀 같이 보면서 어떤 게 스탠다드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추천하는 양치질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구강 내에 치주 질환이나 충치나 음식물이 상습적으로 끼는 어떤 그런 원인을 다 해결을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평상시에 구강 위생 관리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실, 혀 클리너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는 노력을 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필수적인 황족 정글님이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정도는 저거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전동 칫솔 좋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치실 쓰고 치실 먼저 쓰고 전동 칫솔 쓰고 혀 클리너 이 세 가지는 정말 기본 미니멈 기본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것만 잘 써도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구강 내 원인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도갈님 또 질문 있으시네요. 가글 제품 종류별로 효과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건 엄청 입안이 매운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게 가글 얘기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이제 가글 중에도 이게 양이온이 들어가 있는 이게 양이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 CPC라고 써 있는데 염화세틸 피리디늄이라고 합니다. 염화세틸 피리디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글에 딱 뒤집어서 보면은 그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CPC라고 써 있고, 근데 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고 우리 그 치약 성분 중에 그 계면활성제 있거든요. 합성 계면활성제. 그게 이제 두 개가 얘는 음이온성이에요. 두 개가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떤 가글은 양치질하고 30분 뒤에 이제 하세요라고 이제 글들이 막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CPC가 들어있거나 클로로엑시딘이라고 하는 것도 양이온성이거든요. 근데 내가 쓰는 치약이 SLS라고 그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걸 같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치약들이 대부분 합성 계면활성제에 대한 이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져서 대부분 다 천연 재료 위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상관없는데 이제 그런 거면 가글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글 제품에서도 이제 뭐 오일만 들어있는 애도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냥 상관없는데 그냥 치약이랑 양치하고 바로 해도 근데 제품별로 차이 날 수 있다. 입냄새에는 아연이 좀 들어있는 가글은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엄청 입이 매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입을 엄청 개운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입이 매운 거에는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알코올이 좀 들어가 있는 좀 독한 그런 가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큰 부작용은 있진 않아요. 그냥 그 제품에서 알려준 그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문제 없는데 가끔 그런 알코올이 많으면 입을 더 건조하게 해서 입냄새가 또 하고 난 뒤에 좀 한참 지나서 더 나기도 합니다. 너무 건조하게 하면. 그래서 가글에서는 그런 주의점을 알고 하시면 되겠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어려웠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길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장기간 썼을 때 뭔가 착색을 유발하거나 장기간 과하게 너무 빈번하게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떤 가글을 샀는데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썼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반반 섞어서 쓰시라고요. 물이랑 그냥 반반 그쵸, 섞어서 그쵸, 쓰시고 그쵸, 그쵸. 요령 있게 하시고 입안에 뭐 머무는 거를 조금 뭐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싼 돈 사서 쓰지 마시고 그냥 뭐 잘 양치하시고 치실 쓰시고 그냥 일반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비용적인 여력이 있을 때 이제 가글까지 사면은 좋긴 하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좀 걱정이다 아니면 쓰는 건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세정의 기준이 두 가지인데 기계적으로 닦는 거. 그러니까 치실이나 뭐 혀클리너나 칫솔이는 다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입천장이나 볼 쪽이나 이런 데 있는 세균을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가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완벽하게 나는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글까지 플러스하는 건 괜찮다. 네. 근데 얘만 의존할 건 아니다. 맞아요. 기계적인 게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네요. 양치 안 하고 가글로 해결. 가글만 해결하는 양치 안 하고 옆에서 해결 안 돼요. 전 양치하고 있는데 옆에서 혼자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글만 해도 개운한데 이러면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땀낼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그냥 네. 향수만 뿌린 거랑 비슷해요. 곧 있으면 또 냄새 올라오면서 섞여서 더 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최악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양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입냄새가 남습니다. 양치해도 입냄새가 나는 건 뭐가 문제?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이 껴있거나 지금 이제 남원장님이 아주 길게 설명 잘해주셨던 질환, 입안에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혀를 잘 닦는지 꼭 보세요. 혀가 세균이 50%가 있대요. 우리 입안 세균의 50%가 있으니까 거기는 꼭 잘 닦으셔라. 그래서 혀 클리너를 꼭 쓰셔라. 그럼 훨씬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불쾌한 냄새 나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고 그리고 네. 그 전날 밤에 자기 전에 좀 꼼꼼하게 위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맞아요. 잘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때 좀 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때 구강 내에도 세균들이 정말 우리가 이 동화책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얘가 잠들었다고 하면은 세균들이 어디서 막 나와가지고 드릴링하면서 치아 부시고 막 그 동화책처럼 맞아요. 입안에는 일반적으로 침 분비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더군다나 거기 막 구호흡 하시는 분들, 그쵸. 입으로 막 호흡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입이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침에는 굉장히 좋은 자정작용 역할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입안의 충치나 치주 질환이나 모든 것들이 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 게 없는지를 조금 체크를 하고 맞아요. 충분히 해주시고 가글도 그때 아이템을 쓰시는 것이 거고 맞아요. 워터픽도 그 아이템을 그때 쓰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쵸.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 치과 한번 가보시고. 네. 근데 누구든 나요. 아침에 아까 그 맞아요. 생리적 구취 안에 있어요. 아침에 네. 일어났을 때 좀 날 수밖에 없어요. 입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제가 동화 보면서 늘 재밌었던 게 백설공주 있잖아요. 백설공주가 한참 이제 잠들어 있다가 입맞춤으로 깨어나는 거 맞지 않나요? 네. 그때 왕자는 좀 힘들었겠다. 진짜 백설공주가 예뻤나 보다. 이게 가능했구나. 뽀뽀였겠죠. 입맞춤 아니었어요? 뽀뽀 아닌가요? 입맞춤이 뽀뽀였겠죠. 키스는 아니었겠죠. 아 그런가요? 제가 너무 많이 갔네요. 네네. 네. 나무님 밤에 역사에 네. 따라 제가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구호흡이 본인이 심하면 네. 그 구호흡의 원인이 코의 비염, 있을 수 충농증, 있죠. 네. 코 속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뭐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원인을 찾아서 그런 질환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성인들은 이제 코골이가 있다 하면은 네. 수면무호흡증 좀 의심해 볼 필요 있거든요. 네, 자고라도 맞습니다. 피곤하다. 근데 네. 입냄새도 난다. 네.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하고 연관이 있을 네.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휘님까지 질문을 우선 듣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한 보고 거죠. 안녕하세요. 입냄새가 양치를 안 하는 분들도 나는 경우가 양치를 하는 분들인데 나는 거겠죠? 안 하는데 당연히 나겠죠? 입냄새가 안 나는 게 양치질 안 나는 게 양치질 맞네. 혹시 가글도 입냄새 질문 아마 바쁘게 쓰신 거 이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제가 한 말이에요. 양치를 안 하고 네. 가글만 해도 입냄새 제거가 되나요? 그 동기 내 친구인가? 그 친구분이 오셨네요. 나요 많이 나요. 가글로만 입냄새 제거 안 돼요.
맞아요. 안 되고 기계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돼. 네. 청소는 하고 샤워하고 향수 뿌려야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조금 이어가면 우리 그 지금 병원장님이세요. 연세대 치과병원 병원장님. 구강내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안영준 병원장님이신데 TV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취의 주 원인은 결국 세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질환, 충치, 잇몸 질환 다 세균 원인이에요. 세균과의 전쟁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맞아요. 되세요. 그래서 나는 양치 잘했는데도 계속 잇몸이 약해하는 분은 잇몸을 약하게 하는 세균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억울하게도. 이거랑 비슷해요. 나는 좀만 먹어도 살쪄. 제가 그렇거든요. 죄송합니다. 많이 먹어요. 사람 기준이 다르긴 저는 많이 한데. 먹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양치를 똑같이 해도 애들이 둘인데 뭐 얘는 또 해도 안 썩는데 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얘는 억울하게도 잘 썩어야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세균의 문제예요. 이제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그쵸?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세균의 원인이기 때문에 세균을 없애야 돼. 세균을 없애는 방법이 기계적인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인 거고, 그러면 세균이 어떻길래 입냄새를 나게 하느냐에 대한 이 설명인데, 이 세균에는 종류가 있어요. 이제 그람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그람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뭐 아주 대단한 게 아니고 그람 염색제에 염색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보라색은 염색이 된 거고 안 된 거고, 그리고 그람 음성이라고 하면 그람 염색제에 염색이 안 된 혐기성, 그러니까 그런 그 산소와 접촉을 이제 싫어하는 그런 세균이 있어요.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보통 잇몸, 그러니까 치석 밑에 쌓여 있어서 잇몸을 막 나쁘게 하는 애들이 다 이런 애들이겠죠. 이제 어쨌든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 이런 애들이 우리 입안에 있는 단백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해를 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그게 이제 휘발성 황화합물이 되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이 입안에 있으면, 남아있는 단백질이 많이 있으면, 그리고 저 세균이 많이 있으면 걔네가 이걸 열심히 먹어서 분해해가지고 나는 게 입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입속 가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휘발성 황화합물이 보통 입냄새가 났을 때 주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균도 없애야 되고, 이 음식물 찌꺼기, 단백질을 포함한 음식물 찌꺼기, 단백질만 문제냐? 실은 이 세균들의 에너지원은 또 탄수화물도 되거든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쨌든 쟤네들 음식물 찌꺼기 잘 제거해주고 세균 제거해주면 휘발성 황화물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러면 음식을 먹지 말고 양치를 줄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완벽하게 살도 빠지고. 네. 제가 그렇게 필요한데 네.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입냄새 원인 세균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어딜 닦을 거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남 원장님이 아주 그 질환의 진행 정도를 보여주셨을 때 중요했었던 여기 진지바 썰커스라고 하는 치은 열구, 여기에 음식물하고 끼기 시작하면 여기 세균이 달라붙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질환이 시작이거든요. 거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혀에는 오돌토돌한 이제 설유두라고 하는 요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음식들이 엄청 끼는 거죠. 그리고 세균도 엄청 있고, 그래서 혀에 50% 정도의 세균이 있는 이유가 저기 요철이 많으니까 저기 세균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음식도 모이고. 그래서 그걸 저 두 군데를 잘 닦으면 입냄새를 줄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네. 막 칫솔 모를 45도로 그렇죠. 기울여라 마라 이런 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맞아요. 거죠. 저기에 저기를 접근하려고, 닦기 위해서. 네, 저기를 닦으려고 45도로 해야 가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밖에서 보이는 바깥면은 잘 닦아요. 그렇죠. 이 면을 닦는 건 잘하죠. 또 바깥면에 만약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거 떼내는 거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 치아에 뭐가 묻어 있으면, 고춧가루 묻어 있으면 그렇죠. 빼죠. 바로 빼요. 네. 근데 이 속 포켓에 뭔가가 형성이 맞아요. 되는 걸 막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추천하는 양치질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비욘디에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아주 뭐 핵심만 보면 이거예요. 좀 뒤로 가서 45도로 저렇게 진동을, 미세 진동을 주고, 이게 바스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인데, 이제 변형 바스 보면 저기서 회전도 해라. 이 면도 닦아야 되니까. 45도로, 그렇다고 얘를 1cm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거 핵마법이라 그래서 이 이를 더 상하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인데, 요 미세 진동이에요. 미세 진동. 좀 진동이 컸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포켓 사이에 내가 그냥, 칫솔모를 그렇죠. 위치시키겠다. 그 정도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동을 안 준 이렇게 하는 게 상태에서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은 위치에 여기를 끼울 때 그냥 쑥 넣는 것보다 그쵸. 덜덜덜 떨면서 들어가면은 살살살살 네. 이제 집어넣는 거죠.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칫솔모가 벌어진 거나, 그러니까 칫솔을 교체하라고 하는 이유도, 칫솔모가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딱 모양을 잡아주고 있을 때는 저 역할을 잘 하는데 칫솔모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저희가 저 치은 열구에 넣으려고 미세 진동을 줘도 잘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이고. 여기에 이제 넣고 싶은데 못 넣는 거죠. 미세 진동을 줘도 뭐가 이렇게 막 벌어져 있고 이러면. 그래서 칫솔을 교체하여라. 칫솔모가 벌어지면 교체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돼요. 가장 좋은 칫솔이 뭔지 아세요? 알 것 같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새 칫솔이에요. 새 칫솔. 맞아요. 새 칫솔을 쓰는 거를 굉장히 새 칫솔.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비욘디 시청자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변형 바스법이 어떤 건지 미세 진동을 줘서 잇몸 치은 열구에 넣고 회전. 네, 이게 이제 변형 바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법대로 그러면은 요 바깥면만 찍어줬으니까 바깥면만 닦으면 되냐? 아니에요. 이 안쪽도 이제 곧 나올 텐데 지금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클릭에 좀 잘. 요 바깥면이 아니라 안쪽 설칙면도 닦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앞니 쪽은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잘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닦아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씹는 면까지 닦아주시면 보이는 대로 그림자진 것처럼 저런 데 음식들이 많이 끼거든요. 거기 있는 거 이제 제거해주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람들이 처음 할 때 집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잘 안 닦이는 입천장 쪽, 혀 있는 쪽을 먼저 닦으시고 그 다음에 바깥 쪽을 닦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그것도 해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왜냐면은 뭐든지 처음에 할 때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방향도 그냥 왼쪽 위부터 오른쪽 이게 한쪽을 정해놔야 안 까먹어요. 뺏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칫솔이 아까 미세 진동 준다 그랬잖아요. 치아 하나 정도를 내가 그냥 닦겠다는 치아 하나하나 닦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아주 안전한 칫솔질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치실에 있어서도 오해가 좀 있으신데 치실 쓰고 난 잇몸이 나빠졌어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치실의 원리는 이 뒷치아의 앞면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치실이 들어갔다가 올리면서 닦는 거거든요. 올리면서 잇몸 쪽을 누르면서 닦는 게 아니고 누를 때 이 톱니질로 하라고 써 있는데 그걸 닦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워낙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니까 통과할 때만 하고 통과해서 이 면을 닦는 거는 이 면을 한 4, 5회 정도 닦아주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일반 치실 하면 어려운 분들 많아서 요렇게 손잡이 달린 거 Y자형 치실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면 좋겠다. 네. 맞아요. 아이들은 저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잇몸 사이가 공간이 크다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치간 칫솔이라 해서 요걸 쓰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수록 내가 이제 잇몸 사이에 좀 음식들이 좀 낀다. 그리고 잇몸 새가 옛날에 비해서 틈이 생겼다 하면 이제 치간 칫솔로 넘어가신다고 이게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치실, 아이가 어릴 때는 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을 많이 쓰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요거 닦아야죠. 요게 혀에 낀 저희가 보통 백태, 설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래서 저는 꼭 세균막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맞아요. 세균막을 제거하셔야 돼요. 세균막이 낀 거예요, 여기. 맞아요. 그래서 기름때처럼 붙어 있어서 잘 안 제거돼요. 그냥 양치질만 헹궈서는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혀클리너 종류도 되게 많은데 혀클리너 꼭 써야 되느냐? 이거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칫솔로 닦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칫솔은 이런 분 있잖아요. 그거 안 하시려면 쓰셔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왜냐면 이게 칫솔로 하면 그러니까 혀에서 어딜 닦아야 되냐면 이제 낀 데도 있지만 요 되게 깊은데 여길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닦기 위해서는 혀클리너를 이 하이트가 낮으니까 낮아서 깊이까지 넣을 수 있는 깊이 넣어야지 이제 그걸 잘 세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는 요런 제품이 있었어요. 이제 염색시켜주는 안 닦인 데를 보여주는 보면 안 닦인 데가 어디냐 요런 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치은 열구 많이 끼고 혀 지금 빨개져 있죠. 그래서 요게 이런 맞아요. 제품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그래서 네. 내가 양치 다 하고 나서 났는데 어디가 안 닦였지?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야 되는데 어디가 안 닦였지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는데 네. 최근에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네, 누가 아무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치과에서만 판매하고 있어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유성훈 원장님이 이걸 진짜 네, 제가 만드신 거예요. 제가 네. 대중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만들게 된 계기가 하다 보니까 네. 교육을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변형바스법 알려드렸고 이 얘기를 한참 했는데 뭐 보여야 딱지인 거예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거 써보면 되게 재밌는 게 혀클리너 어떤 게 잘 닦이나도 네. 볼 수 있어요. 네. 칫솔로 잘 닦이냐, 네. 혀클리너가 잘 닦이냐. 그래서 요런데 지금 이제 이 치약이 파란색인데 이 주변을 이렇게 염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정하는 환자들은 이렇게
많이 끼거든요. 생각보다 중고딩들은 왜 이렇게 안 닦나 모르겠어요. 정말 저게 내버려 두면은 브라켓 다 떼고 치아는 가지러졌는데 치아가 얼룩덜룩 다 충치. 썩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탈회라고 하는데 그거와의 전쟁이에요. 왜냐면 이제 엄마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교정과에서 너 매번 봤는데 뭐 했냐 하는데 안 보여요. 이거 집에서 그러니까 관리를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는데 이 치약으로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제 잘 닦아지기도 하고 어머님도 이제 또 경고도 하고 본인도 애들도 이제 나 진짜 안 닦았네. 이게 보여지니까 미션을 주시면 돼요. 그쵸, 이 이거 다 치약을 닦고 와라. 다 묻히고 예. 한번 보자. 예. 너 이거 없어질 때까지 다 닦고 와. 예, 닦고 와. 맞아요. 그리고 깨끗하네. 그러면은 통과. 맞아요. 물량차고 이제 자자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혀 클리너 혀 이렇게 염색되니까 혀 클리너 닦으면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나면 이렇게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 상당히 맞습니다. 뭐 재밌는 제품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질문들 두 개만 답변하고 하죠. 뭐 할 수 있는 만큼 뒤에 방송이 있나요? 뒤에 방송이 있어서 저희가 두 개 질문만 더 하고 백세리님이 네. 잇몸 사이가 얼얼한 건 왜죠? 치과 하악이랑 귀 속 통증도 관련 있나요? 이비인후과에서 치과 가보래요라고 말을 했는데요. 잇몸 사이가 얼얼한 거. 제 생각에는 이제 잇몸 사이가 얼얼할 만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치과 가가지고 세균막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인데 스케일링 네네네. 말고 네. 잇몸 속에 있는 세균막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거를 하고 났는데도 얼얼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감별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뭐 외상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감별할 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에 가셔서 그 세균막 제거부터 기본적으로 해보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방님께서 양치질 아무리 해도 이 생선 상한 냄새는 구강 내 원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혀 클리너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내과적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건강검진 최근에 받으신 지 오래졌으면 한번 체크 받아보시거나 내과에 내원하셔서 우선 내과 진료 받아보시는 걸 우선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치과에 가셔서 충치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렸던 대로 변형바스법 써보고 혀 클리너 써보는데도 계속 이 생선 상한 냄새가 난다 하면 이제 내장 질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내과 의사 선생님과 맞아요. 또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많은 내용을 다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더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시고 입냄새가 없이 좀 상쾌한 하루를 맞아요. 맞이하시고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고 하셨으면 입냄새 해결이 되면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자신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살은 좀 쪘어도 자신감이 맞습니다. 양치를 잘해서 입냄새 없이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